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서 이제는 역전세까지 나타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 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예측하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오늘은 역전세, 전세마저 폭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많이 올랐던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매매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3년 동안 많이 올랐던 폭등했던 그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조정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매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을 수 있지만 전세가의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이제 낮게 되는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입자 역시도 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에 있어서 그 전세를 대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상황만 보면서 매매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3개월 내 갭투자 증가 지역 및 역전세 비중을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에 갭투자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남 김해라든가 강원도 원주,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갭투자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소형 부동산들을 통해 가지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부동산들을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포항 북구라든가 전북 군산, 제가 포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지역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갭 투자의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 그리고 역전세가 나오는 지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역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공급 물량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런 역전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역전세에 대한 경험을 한 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역전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시군구 상위 10곳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까지 토탈해서 나타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경기 부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매값과 전세값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가의 비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제 50% 미만 내지는 최소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오버슈팅 돼서 매매 가격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그래도 40%를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은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가율이 80% 90%가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울 강서구도 있고요. 인천 부평구, 그리고 안산, 인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비율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된다면 경기도 일산 동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일부의 지역들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지역들로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고요, 최근에.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댓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의 물량들에 따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그런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 그리고 일부 외곽지의 아파트들이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 전세값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년 3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해요, 전세값이. 그리고 전세값이 이제 평균 6억 7,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 전세대금 대출의 금리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직접적인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3개월 만에 서울의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세로 추세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 변화를 한번 보게 된다면요, 전용 8호제곱미터 기준인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 또한 2020년에 215만 원에서 이제 244만 원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어쨌거나 모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3년 3개월 만에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됐다, 떨어졌다, 여기에만 집중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의 부동산 현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평균 거래액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최근까지 저 월세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전세하고 월세가 틀린 것이 있죠. 물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렌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세나 월세나 세를 사는 거예요, 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자가에서 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내가 렌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세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월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월세의 가속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았는데, 일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도 높은 금리의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 비용을 부담하면서 높은 금리를 물면서 이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 반전세 형식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싸다면 내가 선택하는 게, 예전에는 전세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들을 했지만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의 렌트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전에 내가 그 주거 부담 비율 같은 경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도 올랐고 대출의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세의 비율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전세의 형식, 월세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애석하게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 현 상황들을 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내가 전세를 집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2년 4년 더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전세를 살던 분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전세를 받았던 그런 주거의 비용들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월세로 반전세로 이제 형식 전환을 하면서 이런 전세의 비율보다는 월세의 비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그 비용은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아파트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뭐 떨어졌다고 한들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오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거 비용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 가격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렌트의 형식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내가 주거에 대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대출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대출 비용에 대한 얘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추후에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대출 비용을 지불했지만 결국에는 자산의 상승에 대한 이득분은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가 렌트로서 월세를 지불했던 사람들은 이 계속 지불했던 이 월세의 그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현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1년, 2년, 3년 좀 관망을 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부동산을 내가 저가에 매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떨어지는 가격을 예측하고 저렴한 가격에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는 나보다 더 먼저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선점해서 사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주택을 샀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정말 싸게 부동산 잘 샀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음마아파트가 1억이었을 때, 그리고 뭐 5억이었을 때, 10억이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는 부동산을 한 번도 싸게 샀다고 느낀 적이 없다. 항상 비싸게 경매를 통해서 샀을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가의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이 떨어진 가격에 부동산을 샀을 때도 항상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비용 자체가 워낙, 부동산의 비용이 그냥 새우깡을 하나 사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비용의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두 활용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에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호가보다 많이 매매 가격이 낮춰져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 시점은 아닌데 이 시점이 한 1년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주거비의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되는 시점을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이 전세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한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거비의 부담은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좀 떨어진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경쟁률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7월에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쟁률인데요. 물론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파주 같은 경우에 20가구, 같은 경우에 신청 인원이 174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8대 1. 이게 공공임대인데도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별내별, 가람역, 한라 비발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즉시 입주 10가구, 신청 2245명, 그래서 443
2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북권 또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비율들이 이렇게 높게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싸게 내가 렌트를 한다 했을 때 이런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가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좀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한 것 같고, 지금 많이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들,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통해 가지고 반전세 비용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반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거권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마저도 관심을 갖고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임차를 하면서 내 집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또는 이 임차에 대한 월세, 전세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기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막연히 오르는 주택 가격, 그리고 막연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2년, 4년 후에 전세 가격의 상승, 월세의 상승, 이런 것을 통해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으는 돈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올라가는 그런 자산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5% 정도의 차임의 인상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라든가 장기 임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가의 주택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 아파트를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연장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져가게 된다면 굳이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묶어놓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관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사를 나오게 됐을 때는 비로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내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는 월세의 가격 반전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월세 가격이 가속화가 되고 있으니까 주거비의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많은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를 해보면서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전세의 비율과 월세의 비율이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가격의 렌트 비용들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만한 뭐 조정이나 완만한 상승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들을 내놓게 될 거고, 가격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적정 금리 인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의 안정화를 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막연한 그런 비관론에 쌓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렌트를 선택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들도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서 지금 이 조정기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